눈에 빛발이 쏘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가만숨 안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페이더가. I'm your father. 반갑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열정 하나만큼은 취준생 못지않은 MC 서태훈입니다. 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예비 취준생 박쌤입니다. 네, 수업도 눈치가 있어야 합니다. 눈치 코치 잘 챙겨주는 코칭 전문가 신현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홍선영 학생의 프로필 살펴보겠습니다. 학력은 경기소재대학 4년제 졸업 예정이고요. 국문학이랑 회계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나이는 23세로 우리은행에 지원을 했고요. 향후 지원하고 싶은 기업도 금융권, 금융사무직인데요. 경험 경력을 보시면요. 학점 3.82, 토익 775점, 한국사 상급, 생명보험 등 각종 보험사 자격증, 공공기관 기자단 1년 활동, 금융영업 계약직 근무 10개월, 영어 강사 경력이 있습니다. 고민은 총 3개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지원 동기를 쓸 때 지원 기업과 연결하는 게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강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사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올 하반기 우리은행에 지원을 했던 홍선영 학생의 프로필을 봤습니다. 신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아마 이 금융권에 지원하려는 분들이 딱 봤을 때는 스펙 조금 낮은데? 이렇게 보실 거예요. 오, 그래요? 네. 보통은 우리가 은행권에 지원하는 학생들이요. 그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스펙, 숫자로 오는 스펙에서는 거의 탑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을 합니다. 원래 그렇거든요. 그런데 생명보험 뭐 이쪽에 관련된 판매에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숫자로 되는 스펙은 조금 낮아 보일 수 있는데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은행에 지원하기에는 뭐 부족함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단점이 다 있군요. 네네. 먼저 선영 친구의 고민부터 그럼 해결해 볼까요? 네, 자소서 지원 동기를 쓸 때 지원하는 기업과 연결하는 게 좀 어렵다고 네.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될까요?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지원 동기가 없어요. 만약에 삼성 지원해요. 지원 동기 있으세요? 저도 돈 벌고 싶습니다. 사실 너무 그쵸. 좀 그렇고 거기만을 위한 뭔가 나만의 정말 그 피가 끓는 그런 거 없잖아요. 개그 콘서트를 보고 개그맨의 꿈을 키웠기 때문에 네. KBS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개그맨이 되고 싶은 거지 KBS는 아니잖아. 뭐 그래, 사실 개인- 뭐 어. 그죠. 사실 어. 솔직한 마음으로 그쵸.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그 회사만을 위한 지원 동기가 있는 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만들어야죠. 지원해야죠. 자소서. 자, 그래서 지원 동기를 쓸 때는요. 구글 검색을 이용하라고 해요. 네. 이 녹색 창은 좀 광고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네. 이제 구글을 좀 쓰라고 하거든요. 오. 거기에서 네. 기업 이름, 대표님 이름, 뭐 신년사 아니면 기업의 최근 활동 이런 것들 내가 아무리 글 잘 쓴다 그래도요. 기자분들이 글 덜 잘 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했던 말들 중에 괜찮은 멘트들을요. 모으세요. 짜증기. 모아요. 그다음에 짜집기라기보다 내가 약간 RGB 돼야 돼요. 반으로 딱 한 거를 한 3-4줄로 딱 모아요. 그러면 그게 딱 지원 동기가 돼요. 와. 그래서 지원 동기는 만들자. 만드는 법까지 또 알려주셨어요. 네. 그러면 기업의 이제 강점을 확인할 네. 수 있는 방법, 방금 살짝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이 산업 전체 동향을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특히 최근에 뭐 글로벌 이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슈, 자, 이런 쪽에 얼만큼 접근을 이 해당 기업이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글로벌 공급망이다. 그러면 해운사나 무역이나 선사나 이렇게 로지스틱스 쪽에서 사람을 많이 뽑겠구나. 이쪽에 지금 트렌드가 좋구나. 자, 이런 식으로 강점을 확인하면서 산업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은행을 비롯한 네. 금융사 면접은 어떻게 네. 좀 진행이 되나요? 좀 특수한가요? 은행 같은 경우는 통합 면접 그래가지고요. 아침에 와서 뭐 PT 면접, 무슨 면접 하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협상 면접 또 뭐 기술 면접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면접을 하고 이제 또 다시 버스 태워서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루 안에 이제 좀 그렇죠. 마칠 수 있게. 하루에 원데이 면접이라고 하죠. 원데이에 3개, 4개 이상의 면접을 보는 특징이 있어요. 네. 원데이 면접.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군요. 네. 희망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기술하고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세미 씨, 이 문항의 평가도 뭘까요? 말 그대로 역량을 보려 하는 문항 아닐까요? 어떻게 뭐 신쌤, 세미 씨 답변 맞습니까? 역량은
지식과 기술을 합친 게 역량이에요. 지식과 그건 기술이요. 몰랐네요. 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했던 것 중에서 네. 금융과 관련된 공부를 했던 부분과 내가 은행은 자 기본적으로 금융 서비스업이죠. 예. 네. 자 서비스업을 하기 위해서 경험했던 거 나의 경험을 하나 더 들어봐라 이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지식과 기술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첨삭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개의 문단이고요. 첫 번째 문단 첨삭 시작해 주시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소제목이 정보 전달력과 유연한 대처 능력을 갖추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일단 간결하고 좋은 것 같은데. 간결하죠. 그리고 네. 근데 요즘 은행에서 ICT, 컴퓨터, 뭐 통신 뭐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디지털 어쩌고 하니까 정보 전달력 이런 부분을 내가 어떤 것들을 잘 전달한다. 근데 이걸 일부러 약간 정보라는 걸 딱 넣어갖고 뭔가 나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정확하게 하는 편이다. 자 이런 것들을 딱 앞에 써주니까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아래에 위에 소제목을 쓰고 똑같은 말 한 번 더 하죠. 네. 굳이 이럴 필요 없죠. 위에 쓴 말인데. 그래요? 네, 반복해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밑에 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이 저는 뭐라 그랬죠? 1인칭 글쓰기 하지 마라. 아, 맞네. 네. 오랜만에 나왔군요. 1인칭 글쓰기 하지 마라. 자, 그다음에 현장 실습 활동으로 정보 전달력과 이거 위에서 쓰던 말 계속 나오죠. 이렇게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반복이 너무 많다. 반복이 좀 지금 글자 수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런가? 일단 강조하려고 쓰다 보면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퇴고할 때 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현장 실습 활동을 했는데 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나오죠. 이거 언제 한 걸까요? 알 수 없죠. 그러네요. 기간이 이게- 안 나왔어. 네. 이게 1학년 때 한 거면 너무 멀죠. 네. 최근에 한 거면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렇죠. 언제 한지 모르고요. 현장 실습 활동 얼마나 갔는지 알 수가 없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전공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이 현장 실습을 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장 실습을 갔으면 어디서 했을까요? 이 현장 실습을? 그것도 안 그렇죠. 나와 있고. 어디 뭐 유치원 이런 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행사 정보를 전화로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예의 바른 태도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다. 자, 이게 아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부모님들을 응대하는 업무 중에서 원장님께서 원내 행사를 단체 문자가 아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좀 친절하게 안내하라는 업무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몇 번 통화를 해보니까 내가 전달하는 것과 이 부모님들이 얻고자 하는 게 다르더라. 본인이 내가 한 거를 써야 돼요. 근데 여기도 그냥 했던 일에 대해서 그냥 기술만 했죠. 이런 부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일과 후 상사로부터 자 아까 뭐 원장님, 선생님 이럴 거예요. 실습을 갔으면. 근데 이거를 굳이 되게 좀 이렇게 차가운 단어 상사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자기 일처럼 열심히 일을 잘한다. 인용했죠. 굳이 여기 인용할 필요 있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그냥 풀어서 쓰면 돼요. 근데 여기서 왜 인용을 이렇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안에서는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경험으로 서비스업에서 친절한 태도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과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업무 내용을 조절하는 법을 체득하였고 이러한 일을 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 좀 보면은요, 이 경험, 그죠? 이러한 일.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냥 삼자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경험이지? 무슨 일이지? 잘 모르겠죠. 예. 네, 그래서 앞에 분명히 무엇인가 내가 했던 거를 줄여서 쓰지 마시고요. 자소서에는 이러한 경험으로가 아니고 앞에 만약 아르바이트 썼어요.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으로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아예 풀어서. 진짜요? 저 다 이렇게 썼는데. 예. 그래서 이러한 경험, 그러한 경험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 갖고 받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요거는 피하셔야 돼요. 읽는 사람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몰랐어요. 일단 요런 거- 의문이 생기면은 뒤에 내용이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죠. 예. 자, 입행 후 고객 대면 시. 자, 여기 지금 시간 부사절이 2번 들어가죠. 네. 후, 시. 좀 안 좋죠? 문법적으로 조금. 예. 몰랐어요. 이런 예. 게 또 중요하군요. 입행 후 고객분들과 창구에서 맞이하면서 이렇게 쓰겠죠.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 상품. 자, 여러 상품이라고 했는데 이런 데서 자, 차라리 은행에 지원할 때는요.
내가 지원하는 은행에 직무를 어느 정도 아예 파고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아예 그냥 하고 싶은 거를 딱 두고 들어가야 돼요. 좀 어필을 하면서 그렇죠. 시작하는군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개인의 여신 상품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아예 이렇게 딱 갈 거예요. 여러 상품을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개인과 기업의 자산 관리를 원활하게 돕겠다. 자, 개인과 기업은 같이 가지 않아요. 은행에선 둘 다 제가 봤을 때 네. 그냥 다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어필하고 싶었던 것 그런 같아요. 걸로 보이는데 네. 일단은 여기에는 우리 선영 학생이 이런 부분까지는 조사를 안 한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요거를 같이 가지 마라. 하나만 밀어라. 차라리 하나만 밀어라. 그거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또 유연한 대처로 고객을 불편 최소화하고 고객 만족을 이끌어 최상의 고객 경험을 만들겠다. 자, 이거 최상의 고객 경험을 만들겠다. 너무 좀 아주 유토피아죠, 그냥. 네. 네, 아주 유토피아죠. 그래서 여기고도요. 앞에 개인 여신을 했으면 고객분들에게 자산 관리는 홍선영에게 맡기는 게 가장 좋다는 인식을 항상 심어줘서 지점 내에서도 지역 내에서도 자산 관리로서 가장 유명한 PB로 성장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겠죠. 개인 금융위가. 역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한번 여기에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직접 자소서를 다시 써보겠습니다. 신쌤이 뽑은 광탄의 원흉은 무엇이었을지 네. 바로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융통성 있게 업무 내용을 조절하는 법을 체득했고 이러한 일을 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도대체 뭐죠? 아까 전에도 계속 아, 모르겠어요. 이러한 일. 이러한 너무, 일. 너무 퉁 던졌어. 너 친구 이름이 이러하냐? 이거 아니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어때요?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로 그냥 갖고 와서 뭐뭐 했던 경험으로 잘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죠. 자,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수정하면서 충분할 것 같은데 융통성 있게 업무 내용을 조절하는 법을 체득했고 이 부분만 한번 고쳐보면 어떨까요? 이러한 일은 우리가 어떤 일이 모르니까. 모르니까. 자, 근데 이미 다 말씀해 주신 조금 다르게 것 해볼게요. 같은데. 조금 네. 다르게. 왜냐면 여러 명이 추천해 주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러면 네.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어떻게요? 그 융통성 있게 업무 내용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고 또 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가 뭐죠? 또. 아니면 근데 또 빼고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업무 내용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고 그걸 잘한다. 근데 배웠고 바로 잘한다는 또 뭐 말이 안 이상하죠. 배웠는데 바로 잘한다? 이상하죠. 그런가? 천재죠, 천재 그러면. 네. 뒤에 순서만 바꿨어요, 그냥. 선배들에게 융통성 있게 업무 내용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더 노력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들어가면 더 좋겠죠. 네, 오늘은 서희연 학생의 프로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소재대학 4년제에서 화학을 전공했고요. 나이는 26세, 지원 기업은 농협입니다. 향후 지원하고 싶은 기업은 금융권 여신, 금리 담당 직무인데요. 경험 경력을 보면요. 학점 3.23, 토익 820점,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회계 원리 2급 취득, 금융권 계약직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올 하반기 농협에 지원했던 서희연 학생의 프로필이었습니다. 신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프로필을 쭉 들어보니까요. 사실 학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은행권, 금융권이라고 우리가 크게 얘기를 하는 쪽에 크게 뭐 부족함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전공이 화학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신기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보통 여학생들이 일단 이과를 나와서 대학을 갈 때 고민을 해요. 내가 자연계는 좀 취업이 안 된다는데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간호대학이 있어요. 근데 간호사는 사실 그거 정말 자기가 잘해야 되잖아요. 네. 면허도 따야 되고 어렵거든요. 하다가 자연계열로 쓱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대학을 잘 다니죠. 그다음에 이제 4학년 됐을 때 잠깐만 자연계열 나왔는데 진짜 취업이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보통 루트를 찾아봐요. 근데 여기도 보면 화학을 전공했는데 은행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금융권은 전공을 보진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또 금융권이요. 어떻게 보면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자연계열 쪽에서
좀 이렇게 수학을 좀 많이 해본 사람들이 잘할 수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직무를 바꿔버린 거죠. 진로 고민이 좀 앞서 있었어야 되는데 아쉽죠 사실 프로필로 보면. 그러면 고민부터 먼저 해결을 해볼게요. 네. 이 금융권 계약직 경력이 있는데 이 타사의 정규직으로 지원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주 됩니다. 아주 네, 제가 사례 하나 좀 알려드리자면 예. 졸업을 했어요 이미. 네. 졸업을 해도 금융권에 미련이 있어서 지금 이분보다 프로필도 훨씬 더 좋았어요. 아 근데 진짜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겠다는 왜 거예요.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내가 돈을 버는 스펙이 없어요. 다 돈을 쓴 스펙. 학원 다니고 자격증 따고 이러다 보니까 뽑힐 게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제가 우리은행에 그 검사역실에서 이 단기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을 뽑는 게 있는데 제가 소개해달라 그래가지고 네. 그 친구를 소개를 해줬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너가 여기서 4달 동안 일을 하면서 아저씨들하고 물어봐라. 은행 취업할 때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막 이제 4달 다니면서 들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들은 걸 가지고 자소서를 쓰기 시작해갖고 이 친구 그 다음에 신한은행 붙었어요. 우리은행에서 배우고 신한은행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은행은 서류에서 떨어졌다는 거. 진짜요? 네. 그럼 그 다음에 네, 지원했는데요? 했는데. 근데 이제 신한은행에서 최종 합격을 했어요. 계장 행원으로. 그럴 수도 어. 있구나. 전 개인적으로 신한은행 VIP이기 때문에 저도 신한은행. 예. 그렇군요. 그러면 올 하반기에 금융권 채용 특징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디지털 역량 이거예요. 디지털 역량이요? 네, 디지털 컴peten시가 너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모든 자소 상목에 물어보고요. 면접에서도 물어봐요. 네네. 그래서 금융권 채용이 예전에 비해서 좀 적어요. 좀 적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분위기를 봐야 되는 게 예전 같으면은 은행이 있고 거기에 모바일을 얹었다면 이제는 모바일이나 무슨 이 AI 위에 은행이 얹혀지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줄어요. 채용 인원이 많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이슈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스베이더가 뽑은 문제의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의 항목은 1번입니다. 타인과 함께 열정을 갖고 임했던 경험과 그 과정에서의 성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입행 후 열정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팀을 만들기 위해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기술하시오인데요. 세미 씨, 이 문항의 평가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냥 본인이 얼만큼 좀 열정적으로 회사에 임할 수 있고 충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같은데요. 뭐 로열티. 네, 로열티 질문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도 뭔가 본인의 좀 장점을 좀 알려달라라는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타인과 함께 열정을, 열정은 열정. 책임감을 쓰라는 얘기죠. 책임감. 책임감을 쓰라는 거예요? 네, 임했던 경험과 그 과정에서의 성취,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라는 얘기죠. 그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입행 후 열정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팀, 팀워크죠. 그죠? 그러면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거 뭐죠? 신입사원이 뭐 일로 안 되죠? 신입사원은 뭘로 할 수 있죠? 본인의 의사소통 스킬의 장점을 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글은 뭐예요? 나의 의사소통 스킬의 장점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공동체 작업 상황에서 무엇인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일을 끝까지 완수해봤던 경험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하나 써라. 이런 의미예요, 이게. 되게 어렵네요. 그래서 이거를 안 보고 열정? 하면 이제 막 이상한 거 쓰는 거죠. 뭐 이제 자격증부터 시작하죠, 이제. 네.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꽝이죠. 이제 첨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쌤, 첨삭 네.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문장을 시작할 때 저는 관행적으로, 그죠? 네. 저는 요거 아, 쓰지 말라고 예, 했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또 밑에도 다시 저는 입행 후, 그죠? 스타트를 그래서 무조건 또 스타트를 전부 또 그 중간에도 이때 저는. 자, 이게 보면은요 1인칭을 시점으로 글을 쓰죠. 자, 일단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일단 제가 이거는 항상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전부 퇴고를 할 때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처음 세 줄에 힘을 주라고 그랬는데 네. 앞에서 이거 원하는 게 뭐였죠? 본인의 책임감. 의사소통 스킬의 장점이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첫 세 줄에 뭘 써야 돼요? 나는 어떤 의사소통 스킬의 장점이 있는지 먼저 딱 넣어주기 시작해야죠. 본인의 저희가 이거를 장점을. 뭐 흔히 이게 컨설턴트 분들이 얘기하는 두갈식으로 써라. 이게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프로세스의 틀을 깨기 위해. 근데 이 질문은 뭔가 깨라는 얘기가 없죠. 네. 보통은 혁신이나 개선이나 장애를 극복한 경험 이런 거를 쓸 때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 아마
요런 데 썼던 거를 갖고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텍스트를 갖고 온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층 실험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래서 이때 친숙한 실험은 과거 대회 주제와 겹치는 데를 언급하면서 실험을 독려했다. 자, 독려하고 그 밑에 팀원들을 설득했다. 이러한 노력이 다 팀원들이 새로운 주제를 수용하였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다 물개 박수를 치면서 너가 끝내줘 이러면서 야, 너가 왕이야 이러면서 다 따라주나요? 과정이 안 들어갔네요. 전혀 없죠. 본인이 무슨 역할을 했고 내가 어떤 방식의 설득을 했는지. 근데 조금은 감은 잡은 건 있어요. 의사소통 스킬의 장점을 쓰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 설득 나왔죠. 그러면 자신이 설득력이 좋다라고 위에다가 끌어올렸으면 돼요, 이 글은. 그러니까 얻어 걸린 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맞게는 들어갔어요. 네네. 근데 눈에 안 튀죠. 뭐 신뢰도 99.98%, 허용 오차 뭐 플러스 마이너스 0.05에서 뭐 타당도를 구했다. 이런 표현 안 쓰죠, 평소에. 이거는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이잖아요. 이거 뭐 모르죠. 약간. 모르죠. 뭐예요, 이게? 몰라요, 우리. 이쪽에서 쓰는 말들이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닌데 왜 이걸 여기다가 굳이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 뭔가 거죠. 조금 본인이 좀 자랑스러웠던 거를 좀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제 본인이 자연 계열인 걸 티를 너무 내죠. 네, 좋지 않아요, 이런 거 사실. 실례가. 좀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 좀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입행 후죠. 네. 자, 이것도 시점이 안 맞아요. 이럴 때 글을 쓰실 때는요, 그냥 내가 입행을 했다라고 가정하고 써야 돼요. 이미 나는 거기 사원이라고 생각하고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아, 그렇게요? 예. 진짜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ESG 경영 막 이런 거 이제 요즘 유행하는 용어들을 갖다 넣었죠. 네. 자, 이 용어를 그냥 이제 딱 느낌이 오죠. 요즘 유행하는 용어니까 이제 갖다 넣어서 그냥 이제 뭐 하겠다. 아, 자, 좀 근데 트렌디한 그렇죠. 느낌. 이거랑 자기 개발이랑 사실 관련이 없어요.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를 할 거면은 자, 현재 은행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이벤트, 그리고 바뀌고 있는 금융 과정을 잘 설명하고 싶다라던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던가 그런 걸 설명하는 위치에서 지점에서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뭐 디지털 그냥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그냥 갖다 써버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ESG는요. ESG를 하지 않는 기업들을 투자하지 말라고 만든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ESG를 지키지 않는 회사들을 빼라는 의미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의미를 알고 ESG 경영이라고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ESG 경영 얘기하고 싶으면 은행에서 이런 투자나 이런 것들을 대행을 하거나 상품을 판매할 때 ESG에 이렇게 위반되고 위배되는 회사들부터 걸러내서 고객분들한테 뭐 상품을 추천하겠다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 끌고 가요. 당연히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글을 쓰시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직접 자소서를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쌤이 뽑은 광탄의 원흉은 무엇이었을지 이현 학생이 쓴 자소서의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교수님께 자문을 구한 내용을 공유하여 팀원을 설득하였고 새로운 주제로 수용하였습니다. 네, 여기가 원흉이죠. 네. 이게 잠깐만, 제가 봤을 땐 뭐가 잘못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 교수님께라고 이 어떤 목적을 받는 분이 나왔잖아요. 예. 네. 자, 그러면 이 경험 자체가 자,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시킨 거죠. 네네.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수업 시간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를 본인이 한 거죠. 그러면 이런 거 사실 좋은 주제가 못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험 소재를 잡을 때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이 있는데 이 교과 활동을 많이 쓰지 말라는 이유가 대학에서의 교과 활동은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죠.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동기 자체가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잡아왔습니다. 네. 네. 그럼 좀 수정을 좀 해봐야겠는데. 네. 힌트.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 뭐 이런 부분을 일단 빼버리고요. 자, 네. 팀원을 설득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여기 몇 명이 있었고 내가 각각의 사람들한테 이해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 새로운 주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부 합의를 이끌었는지를 쓰는 게 맞는 거죠. 여기는. 네.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아예 좀 바꿔버리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좀 더 뛰어나다라는 걸 좀 어필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당연하죠. 나 자랑하는 거지 이거 설명서가 아니거든요. 이게. 예. 이렇게 가다만 어떻게? 제대로 정리는 말은 안 됐어요. 느낌만 봐주세요. 느낌만. 예. 팀원 6명이 각자 다른 내용을 발표하자고 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갈등이 일어나서. 갈등이 네.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자료와 뭐 이런 것을 베이스를 토대로 팀원들을 설득을 하였고 결국 6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 주제로 합쳐질 수 있었다. 오, 좋은데? 그렇죠. 지금 말은 제가 정리를 못했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면 된 것 같은데. 아, 그러면 농협 가나요? 아, 일단은
네, 잘하세요, 진짜. 네, 좋아요.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아니 뭐 아니, 많이 썼네. 예, 예. 아니야, 근데 근데 왜 빨간 색깔을 썼어? 아니야, 근데 솔직히 잘 바꿨어 방금. 그쵸? 솔직히 잘 바꿨어. 그쵸. 어. 느낌은 맞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뭔가 와. 내가 얘기 코멘트 할 게 없을 정도로 아니, 잘 바꿨어. 에이스예요. 아니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바로 공채 시험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어요. 네. 저는 네. 각 팀원이 이제 10명 정도 있었는데 이게 좀 성향이 다 달랐다. 그래서 어떤 팀이 그러니까 설득의 방법을 달리한 거죠. 한 명한테는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감정적으로 좀 다가가서 그 설득을 이끌어냈다. 논리적으로 설득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자료를 보내주고 네네네. 이 얘기 아니야. 네네네. 오.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커피.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친해져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뭐 친해지는 방법을 통해서 네. 설득했다 이렇게 쓰는 게 비슷한 괜찮아요? 좋아요. 이거는 또 새로운 나의 어. 그냥 설득이 아니라 설득을 또 세부화했네요. 그렇죠. 아까 제가 스킬이 뭐라 다양하다. 그랬어요? 의사소통 스킬의 장점을 쓰라고 그랬죠. 예. 지금 두 분 다 똑같이. 오. 이거 뭐 커피 사주시는 건가요? 그럼 사드릴게요. 뭐. 뭐 어렵지 않은데? 통과했어. 드디어 통과했어. 와. 이런 날이 오는군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요. 농협에 지원한 서희연 학생의 자소서를 저희가 다스베이더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 부분을 네. 또 좀 유념했으면 좋겠다. 한 번 더 찝어주실까요?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요. 그 서류가 자수나 이런 것들이 좀 길고요. 항목이 좀 생각보다 요즘은 자주 바뀌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예전에 썼던 거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내 거를 좀 글을 아예 처음부터 썼으면 좋겠고 행간을 이해해보면 물어보는 게 보이죠. 자, 그거를 쓰셔야 되지 텍스트로 어디 써둔 거 컨트롤 C 컨트롤 V 그냥 깔아놓고 수정하는 방법은 좋지 않다. 네, 그래서 그 부분만 유의하면은 뭐 큰 문제 없이 자소서 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세민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문항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너무 길고. 네. 그래서 요즘은 이 문항부터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스베이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가르쳐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